안녕하세요. 자, 21장 버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중요시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그림 21-2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을 사실 본 적이 있죠. 자, 이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21-1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따로 제시는 안 해드리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 21-1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자, 얘는 출력 버퍼라는 것과 입력 버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림상에서. 그죠? 그림 21-1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림 21-2에서는 얘네들을 제시를 하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입출력 과정은 얘가 더 정상적입니다. 21-1은요. 출력 버퍼와 입력 버퍼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해드렸던 그림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제시된 그림이 21-2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출력 버퍼와 입력 버퍼, 얘네들이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제시가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대략 감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어떠한 장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느냐, 요거는 우리가 좀 잠깐 뒤로 얘기를 미루고요. 자,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출력 스트림이나 입력 스트림이나 스트림의 끝에는 다 보면은 이렇게 출력 스트림의 끝에는 출력 버퍼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입력 스트림의 끝에는 입력 버퍼가 존재함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키보드로부터 A라는 문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순간에 얘는 실제로 어디로 가냐면은요, 자, 코드를 좀 써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입력받는 코드가 우리가 지금 문자 단위로 입력받는 코드 getCharacter라는 함수 있죠? 자, 이렇게 getCharacter 함수로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getCharacter라는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getCharacter라는 함수는 문자를 하나 읽어오는데 어디서 읽어오려고 하냐면 입력 버퍼를 뒤져서 가져옵니다. 자, 따라서 getCharacter 함수가 호출돼요. 그러면 getCharacter 함수는 입력 버퍼를 봅니다. 입력 버퍼에 내가 가져올 문자가 있는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getCharacter 함수가 호출되어서 지금 입력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입력 버퍼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getCharacter가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고, 즉 리턴하지 않고요, 입력 버퍼에 내가 읽어드릴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에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getCharacter 함수 호출하면은 키보드에서 도스 콘솔 상에서 깜빡깜빡거리죠. 그거 왜 깜빡거리는 거냐면 지금 입력 버퍼가 비어 있으니까 빨리 문자 집어넣어라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A라는 문자를 넣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이 바로 A라는 문자가 입력 버퍼로 전송이 되는 순간이죠. 자, 따라서 A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getCharacter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A라는 문자가 프로그램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입력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출력 버퍼를 통해서 출력 스트림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utCharacte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putCharacter라는 함수는 모니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결론이에요. 실질적으로 putCharacter라는 함수가 데이터를 보내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출력 버퍼입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에 A라는 문자는 출력 버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A라는 문자는 출력 버퍼에 존재하는 A라는 문자는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모니터로 출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과연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가 왜 필요한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원활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상황을 달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키보드를 통해서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자, 이렇게 총 3개의 문자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끊어서 합시다. 일단 입력 버퍼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요, 제가
출력 버퍼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일단 출력 버퍼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 버퍼에 반영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해하시기가 입력 버퍼가 좀 더 쉽습니다. 출력 버퍼가 좀 더 쉽습니다. 자, 딱 끊어서요. 자, 위에 걸 가지고 제가 출력 버퍼의 필요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입력 버퍼의 필요성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유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풋 캐릭터 함수 호출하면서요. 풋 캐릭터 함수 호출하면서 A라는 문자 보내고요. 그 다음에 풋 캐릭터 함수 호출하면서 B라는 문자 보내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다음에 풋 캐릭터 함수 호출하면서 C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문자, B 문자, C 문자가 전송이 될 텐데 만약에 출력 버퍼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현재는 없다라고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풋 캐릭터 함수 호출될 때마다 CPU가 딱 와가지고 A라는 문자를 받아다가 출력 스트림으로 보내야 될 거라고요. 이 일 자체를 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사실 CPU가 해주는 거죠. 그죠? 모든 프로그램상에서의 운영은 CPU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또 CPU는 우리가 현재 오늘날의 운영체제는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만 CPU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지금 MP3 플레이어 돌리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MP3 플레이어도 돌려줘야 돼요. CPU는 참으로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CPU가 A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또다시 다른 일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B라는 문자도 보내달래요. 자, 따라서 또다시 CPU가 B라는 문자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CPU가 떠나려고 했더니 또 CPU를 잡고서 C라는 문자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냥 또 CPU가 일을 하게 되죠. 총 CPU는 3번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A 문자, B 문자, C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CPU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상당히 바쁜 애인데 이렇게 문자를 하나씩 보낼 바에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일을 갖다가 한 번에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버퍼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 버퍼는 우리가 실제로 풋 캐릭터 함수로 호출하면 A라는 문자가 어디로 가냐면 출력 버퍼로 들어가요. 잠깐 버퍼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문자를 갖다가 출력을 하실 경우에 역시 B도 출력 버퍼로 저장이 됩니다. C라는 문자도 출력 버퍼에 들어가요. 자, 출력 버퍼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얘네들이 현재 출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CPU는 가끔 와서 자, 출력 버퍼를 뒤집니다. 좀 자기가 여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MP3 플레이어가 잘 돌고 있어요. 좀 여유가 납니다. 그러한 경우에 와서 출력 버퍼를 봅니다. 보니까 보낼 데이터가 A, B, C가 있네요. 자, 따라서 CPU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출력 스트림으로 전송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 뭡니까? CPU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CPU의 사용률을 높이자라는 거죠. 출력 버퍼와 입력 버퍼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CPU의 사용률을 높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요. 출력 버퍼나 입력 버퍼는 사실은 여분의 임시 메모리죠. 임시 메모리적인 특성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존재하느냐? 성능 향상이 목적. 엄밀히 따지면 CPU의 사용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자, 어떠한 형태로 높이느냐?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고, 출력 버퍼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아서 받고, 입력 버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버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뜻 지금까지 프로그램 실행해 오시면서 느끼신 거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A라는 문자가 풋 캐릭터라는 함수가 호출과 동시에 출력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B와 C도 함수 호출이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걸 기준으로 하면. 근데 지금까지의 예제들을 보면 함수 호출과 동시에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행과 동시에 입력받고 바로 종료돼 버리죠. 실행과 동시에 거의 금방 종료가 돼 버립니다. 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은 출력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그냥 출력 스트림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풋 캐릭터 함수 호출하면서 A라는 문자 보냈다고 해서 얘가 함수 호출과 동시에 모니터에 출력이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100%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결론은 그겁니다.
CPU의 사용률을 높이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모아서 보내고 모아서 받자, 그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버퍼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버퍼링은 우리가 24장 파일 입출력에서 얘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함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함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예제를 하나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입력 버퍼, 출력 버퍼, 우리가 지금까지 버퍼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버퍼링의 특성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주의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플롯 함수로 이 f플롯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지니냐면요, 버퍼를 비우는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냥 버퍼를 비운다. 이 비운다라는 개념이 비우고자 하는 버퍼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다 인자값으로 std out을 전달할 경우에 이것은 출력 스트림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경우에는요, f플롯이 함수처럼 하면서 std out이라는 이름을 전달을 하실 경우엔 출력 버퍼를 비우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출력 버퍼를 비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잠깐 그림을 뒤로 당겨보면은 출력 버퍼에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무조건 전부 다 목적지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버리라고 해서 비워라라고 해서 얘네들을 갖다 그냥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지워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목적지로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보내주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put 캐릭터 함수 출했어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당장 갑니까? 출력 버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송 안 되죠.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줄에서 f플롯이 함수 출하면서 std out을 인자로 전달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좀 전에 전송했던 A라는 문자가 바로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목적지로 전송이 되어서 모니터에 A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출력 함수로 출했을 때 내가 그것을 최종 목적지로 당장 보내야 된다. 그 경우에는 f플롯이 함수 출하면서 std out을 인자로 전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std out이 아니라 std in이 인자로 전달될 경우에는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림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 버퍼 비워라 라는 뜻은 아실 텐데, 입력 버퍼를 비워라 라는 뜻이 입력 버퍼의 최종 목적지인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입력 버퍼를 비우라 라는 뜻은 입력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지워버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라는 뜻이죠. 자, 차이점이 있죠. 출력 버퍼를 비우라는 뜻은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그냥 빨리 보내버리라는 뜻인데, 입력 버퍼를 비우라는 뜻은 목적지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려라, 지우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입력 버퍼의 특성을 우리는 사실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 되거든요. 어떤 f플롯이가 std in을 인자로 전달했을 때 그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이러한 특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예제 f플롯이다.c를 통해서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요,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니죠. 일단은 이 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보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문자열 단위 입출력 함수의 호출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처음에 사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입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그 다음에 이름을 갖다가 단순히 출력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입력을 잘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한 상황을 그림 21-3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한 것이 아니고요, 뒷 7자리까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5, 6, 7까지요. 자, 그러면 입력된 문자열은 당연히 입력 버퍼로 일단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입력 버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자, 이렇게 잘못된 입력을 했을 경우에 과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그 원인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컴파일은 제가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래요. 자, 그래서 1, 2, 3, 4, 5, 6까지만 입력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 2, 3, 4, 5, 6, 7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떤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름을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는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죠. 입력할 기회를 갖다가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앞자리라고 해서 여기까지 첫 번째로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름으로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소스코드를 갖다가 여기서 제가 이 화면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6자리를 갖다 입력하려니까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7자리를 아니죠. 뒷 7자리까지 포함해서 총 13자리. 그 다음에 이 슬래시까지 해가지고요. 이 표시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무튼 지금 현재 14자리의 문자열이 입력된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getS 함수 출하면서 자, 어떻게 돼 있죠? personal id라는 배열의 size of. 그럼 실질적으로 읽어드리는 문자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문자열의 길이는 6자리가 되죠. 왜? 나머지 한 자리는 널 문자를 갖다가 입력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 따라서 총 6자리를 읽어드릴 텐데 어디로부터 읽어드리느냐면은 바로 입력 버퍼로부터 읽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요. 자,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다 입력이 됐는데, 자,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자, 프로그램에서 fgetS 함수 줄여서 6자리의 6개의 문자를 읽어드린다는 거죠. 따라서 1, 2, 3, 4, 5, 6이라는 문자는 프로그램으로 읽혀지겠지만 입력한 문자의 길이가 그거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얘네들은 버퍼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이제 읽어지면서 이제 입력 버퍼에서 지워집니다. 입력 버퍼에서 읽혀지면서 지워질 거라고요. 전송이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어디를 실행하게 되냐면, 자, 보자고요.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고서는 또 fgetS 함수 호출하면서 문자열을 갖다가 이만큼 길이만큼 읽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리겠다라는 이 fgetS 함수가 호출되면은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자,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프로그램은 fgetS 함수가 호출되면 입력 버퍼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입력 버퍼에는 얘는 이미 읽혀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얘네들이 남아 있어요. 자, 얘네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즉, 읽어드릴 문자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고, 그냥 얘가 다시 읽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출력하라고 그러면 1, 2, 3, 4, 5, 6까지 출력이 되고, 이름을 출력하는 경우에 나머지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fgetS라는 함수로 출했을 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키보드가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은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냐면 입력 버퍼가 비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fgetS라는 함수는 모든 표준 입출력 함수 중에서 표준 입력 함수는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찾아온다고요? 입력 버퍼로부터 찾아올 거라고요. 자, 따라서 입력 버퍼가 비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읽어드리고서는 이 함수는 리턴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비어있으면 입력 버퍼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다리게끔 해주기 위해서, 즉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해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 입력 버퍼는 반드시 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잠깐 화면을 좀 지우고요.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죠. 자, 따라서 첫 번째 6문자는 잘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버려져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불필요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불필요한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지워버리고,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입력 버퍼를 비워서 다시 입력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얘를 비워주기만 하면 돼요. 버려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F 플러시 함수 소출하면 되는 거죠. 자, F 플러시 함수 소출하면서 무엇을 인자로 전달하냐면 std in을 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입력 버퍼를 비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입력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 순간 이 함수 소출로 인해 가지고 얘가 완전히 지워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첫 번째 그 fgets 함수를 통해서 읽혀졌고, 얘는 f플러시 함수를 통해서 지워져 버렸어요. 즉 현재의 상황은 입력 버퍼가 완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자, 다시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니까 다시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받고 일반적으로 입력 버퍼를 비워주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은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주석을 해제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천천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파일을 했고요. 자,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 결과만 얘기하지 말고요. 뭐 다양한 형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되는데 입력을 했어요. 자,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fgets 함수 처음에 호출되자마자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왜 입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력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죠? 우리는 입력 버퍼에다가 아무런 데이터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fgets 함수는 입력 버퍼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요. 언제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냐.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는 순간 얘네들은 입력 버퍼로 전송이 될 거고, 그 순간 fgets라는 함수는 그 입력 버퍼에 들어온 데이터를 읽어드리려고 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쳐보도록 하죠. 자, 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얘네들이 전송이 됐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6자리까지 읽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마이너스 1, 2, 3, 4, 5, 6, 7이라는 문자열이 입력 버퍼에 남아 있을 텐데 얘가 현재 f플러시 함수를 통해서 비워져 버린 상태예요. 자, 따라서 현재 여전히 입력 버퍼는 비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fgets 함수로 호출했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현재 입력 버퍼가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길 기다리겠죠. 자, 따라서 이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뭐 이제 당연히 제대로 읽혀질 거고, 읽혀진 데이터가 적절한 형태의 출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f플러시라는 함수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달되는 인자에 따라서 입력 버퍼를 의미하는 스탠다드 인을 넣을 경우에 입력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고요. 스탠다드 아웃을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은 데이터를 갖다가 목적지까지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f플러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파일 입출력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21장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했던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IO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있죠. 버퍼에 대한 개념.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뭐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함수 호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